안녕하세요. 저는 우한형제들 데이터 플랫폼 팀에 근무 중인 오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빙산 위의 토끼란 주제로 트리노, 아이스버그와 함께 우한형제들의 전사 분석 환경을 개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꼭 트리노와 아이스버그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제는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기술 스택과 무관하게 전사 분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저희 우한형제들의 전사 분석 환경 현황부터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커리 엔진으로 다음과 같이 오늘 주제인 트리노를 사용하고 있고요. 테이블 포맷으로는 전통적인 하이브 포맷과 함께 아이스버그 포맷을 도입하여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사 구성원 분들께서는 주로 리데시를 비롯한 BI 도구와 제플린 등의 노트북 도구를 통해 커리를 제출해 주시고요. 배치성 커리는 에어플로우를 통해 스케줄링 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구성된 전사 분석 환경을 월 평균 1200명으로 전사 구성원의 가반이 넘는 분들께서 사용해 주시고 계신데요. 하루 평균 제출되는 커리 수는 약 3만여 건으로 하루 최대 10만 건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한형제들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진행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구성원분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이 많은 커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석 환경에 많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우선 저희 분석 환경 안정화에 사용된 트리노와 아이스버그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지난 약 1년여간의 개선 여정을 크게 다음 4가지 꼭지로 나눠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트리노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리노는 페이스북의 프레스토로부터 시작된 분산 커리 엔진이고요. 우한형제들에서는 2021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커리 잡에 대한 리소스 확보 과정 없이 전체 클러스터 리소스를 여러 커리가 동시에 공유 가능하고요. 덕분에 스팟 같은 다른 커리 엔진보다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인 아키텍처로 아이스버그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 소스에 대한 커넥터를 지원해서 페더레이트 커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스버그 역시 오픈소스인 올랩 테이블 포맷인데요. 후디나 델타 포맷과 같이 기존 하이브 포맷의 단점을 개선한 테이블 포맷 중 하나입니다. 이 아이스버그 포맷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애시드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고요. 우측 그림과 같이 스키마나 파티션의 에볼루션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관계형 DB의 테이블처럼 업데이트 머지 컬이나 로우 레벨 딜리트를 지원하고요. 깃을 사용하는 것처럼 스냅샷을 브랜치로 관리하거나 태깅할 수도 있고 타임 트래블 커리를 할 수 있습니다. HDFS와 같은 파일 시스템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하이브 포맷과 달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친화적이어서 리네임이나 리스팅 연산을 회피할 수 있고요. 컴팩션 같은 작업을 간단한 프로시저 호출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선원형 스타일로 굉장히 편리한 유지 보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세션해서 쿠버네티스상의 탄력적인 트리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분석 환경을 개선한 경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개선 이전에 저희 트리노는 여러 과거 슬랙 문의 메시지가 보여주듯이 장애가 빈번했어요. 부하량 기반의 오토스케일링이 없다 보니까 클러스터 부하 상황에선 전면 장애가 일상이었고 특히 헤비 커리가 유입될 시에 동시 수행 중이던 커리들이 모두 지연되거나 OOM으로 실패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불편함이 컸는데요. 이스트 콘솔에 직접 접속해서 컨테이너를 재시작하는 형태로 배포해야 했고 핫픽스나 업데이트 시마다 서비스가 중단되어서 사전 공지가 필요했습니다. 또 각 인스턴스 타입마다 런치 컨피그레이션 생성이 필요해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활용하기 어려웠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쿠버네티스로 넘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 생태계에는 카펜터, 캐다, 아르고시디와 같이 저희가 겪고 있던 트리노 운영 이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우선 트리노를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해 인하우스 헬름 차트를 구성하여 리소스를 패키징했고요. 이때 트리노 워커팟 간의 리소스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트 노드와 워커팟이 1대1 댕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최적의 노드당 메모리량을 실험을 통해 산정했습니다. 우측 실험 정리 문서와 같이 여러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디스크 스필과 같은 여러 설정을 활성화하고 튜닝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모든 실험을 다룰 수는 없기에 운영 이슈 해소에 가장 주요했던
오토 스케일링 적용 관련 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캐다 기반으로 워커팟 스케일링을 적용하였는데요. 실험을 통해 두 개의 분리된 디플로이먼트로 스케줄 기반 스케일링과 워크로드 기반 스케일링을 조합했을 때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환경의 부하를 잘 처리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드가 프로비저닝 되어서 워커팟이 준비되기까지 최대 5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량 기반의 스케일링만 적용할 수는 없었어요. 즉 업무일 코어 타임 같이 예측 가능한 쿼리 부하량에 대해선 크론 트리거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하루하루 변동적인 순간 부하량에 대해선 프로메테우스 트리거를 통해 후행적으로 스케일링하는 형태입니다. 트리노 워커팟 스케일링이 클러스터 부하 상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필요했는데요. 이때 트리노는 단일 쿼리 유입에도 클러스터 내 가용 코어를 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CPU 매트릭은 스케일링 기준으로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현재 클러스터 메모리 사용 비율과 현재 유입 쿼리 수에 기반한 휴리스틱 스케일링식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부하량 변동에 따라서 지나치게 잦은 스케일 인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케일링 민감도를 설정하였어요. 그런데 스케일 인 상황, 즉 워커팟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수행 중인 쿼리에 장애가 없기 위해선 그레이스풀 셧다운 적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관한 덕분에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프리스탑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 훅과 터미네이션 그레이스풀 퍼리오드 세컨드 설정을 활용하여 손쉽게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스케일 인된 워커팟에서 프리스탑 훅 연동 스크립트를 통해 워커 자신의 그레이스풀 셧다운 API를 호출하고 대기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퍼리오드 세컨즈는 저희 트리노에 설정된 최대 허용 쿼리 수행 시간 설정에 맞춰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트리노 클러스터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스케줄 기반 스케일링과 워크로드 기반 스케일링을 조합하여 부하량에 따라 아주 탄력적으로 스케일링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워커는 스케일 아웃 되지만 코디네이터는 여전히 늘 그래왔듯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쿼리 유입이 급증하는 시점에 코디네이터 단 병목으로 인해서 쿼리가 무한 큐드 상태로 좀비화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노 클러스터 자체의 다중화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배치 쿼리, BI 쿼리, 올랩 쿼리 등 유입 쿼리의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설정 구성도 필요했고요. 트리노 오픈소스 버전은 코디네이터의 고가용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무중단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앞단에 스테이트풀한 쿼리 라우터가 필요했어요. 트리노 클러스터를 다중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리노 게이트웨이를 도입을 했고요. 라우팅 쿼리 성격에 따라 BI 클러스터 그룹과 올랩 클러스터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각 트리노 클러스터에서 수행 중인 쿼리 수에 기반하여 쿼리를 라우팅함으로써 부하를 분산해 주고요. 이때 각 쿼리가 실제 수행되는 클러스터 등의 쿼리 상태 정보는 MySQL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클러스터 다중화와 함께 저희 트리노는 어떤 부하 상황에서도 매우 안정화되었는데요. 항시 여러 클러스터로 운영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개별 클러스터 그룹은 업무일 코어 타임에만 이중화되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트리노 코디네이터는 오래 떠 있을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좀비 쿼리아 이슈도 주로 열흘 이상 떠 있는 코디네이터에서 발생하였었어요. 해당 이슈를 우회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루그린 클러스터가 매일 번갈아 롤링되게 구성했습니다. 즉 코어 타임이 아닐 때 남는 클러스터는 매일 달라지는 구성입니다. 롤링 배치는 에어플로우 대그 형태로 휴무일 정보를 기록한 테이블을 활용하게 구성했고요. 워커 단위 스케일링에서도 그랬듯이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적용해서 비활성화된 클러스터에서 수행 중인 쿼리들이 모두 완료되는 것을 대기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트리노 서비스가 많이 안정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절대 방심해선 안 되겠죠. 저희는 클러스터 모니터링을 위해 회사 SRE 팀에서 구성해 주신 프로메테우스, 로키와 함께 그라파나를 활용하고 있고요. 알람 채널로는 옵스지니아, 슬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쿼리 오딧은 트리노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MySQL 테이블에 적재를 하고 있고 하루 단위로 하이브 파티션 테이블로 덤프 중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편리하게란 주제로 분석 환경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의도치 않은 헤비 쿼리를 방어해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리노는 클러스터 리소스를 여러 쿼리가 동시에 공유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로 인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덕분에 리소스 확보를 위한 시간 소요가 없으므로 빠른 쿼리 응답 속도를 갖지만 헤비 쿼리 유입 시에 동시 수행 중이던 모든 쿼리들의 속도 지연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사용량이 2TB가 넘는 쿼리들이 유입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 분석 환경 리소스를 혼자 다 써버리고야 말겠어 같은 그런 악의를 가지고 헤비 쿼리를 제출하시는 사용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사용자가 제출한 의도치 않은 헤비 쿼리를 잡아내는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조인하는 테이블 중 한쪽에 파티션 제약을 깜빡하셔서 테이블 풀스캔이 발생하는 그런 쿼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당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커넥터 코드를 커스터마이징 하였습니다. 트리노 각 커넥터에 커넥터 메타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 밸리데이트 스캔 메서드 등을 수정하였고요. 이를 통해 테이블 파티션 스캔이 발생하기 이전에 쿼리 플랜을 확인하여 헤비 쿼리를 차단할 수 있었어요. 이 헤비 쿼리 방어 로직의 동작 제어를 위해서 신규 커스텀 설정들도 추가를 했는데요. 우선 카탈로그 레벨 공통 설정을 통해서 프루닝 적용 여부 체크나 적용 대상 스키마, 조건이 강제되는 공통 파티션 필드명 등을 설정하고요. 테이블 레벨에서 테이블 프로퍼티를 통해 각 테이블에만 적용되는 개별 설정을 구성했어요. 이 테이블 프로퍼티는 에어플로우 배치를 통해 기독수화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코드는 트리노 오픈소스에 기여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노에서 제공되는 리소스 그룹과 세션 프로퍼티 매니저 설정 구성을 통해 헤비 쿼리 방어를 개선하였고요. 우선 리소스 그룹을 통해 쿼리 소스나 사용자 등에 따라서 그룹화하고 그룹별 동시 실행 가능 쿼리 수나 허용 메모리 사용량 등을 제약했어요. 또 중요도가 높은 리포트용 쿼리나 ETL 배치용 쿼리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형태로 스케줄링 우선순위를 구성했습니다. 한편 세션 프로퍼티 매니저를 통해선 리소스 그룹에 따라 세션 프로퍼티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리소스 그룹별로 최대 허용 물리 스캔량이나 쿼리 최대 수행 시간 등을 설정했었어요. 다음으로 사용자 쿼리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전체 테이블의 통계치 수집을 배치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분석계 테이블의 대부분은 스팍 배치를 통해 적재가 되고 있는데 스팍에서 적재된 테이블 통계치와 트리노 통계치 간의 호환성 이슈로 플랜 최적화가 불가능해서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409 버전부터 이제 스팍 수집 통계치를 풀백으로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트리노에서 수집된 통계치를 활용할 때 쿼리 성능이 더 개선됨을 확인하여서 현재 저희는 에어플로우 상에서 매일 새벽에 적재 작업을 마친 이후에 애널라이즈 쿼리 배치를 통해서 수집을 자동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기적인 트리노 버전업을 통해 이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진행 중인데요. 우선 트리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버전 업데이트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약 1, 2주 간격으로 빠르게 성능 개선이나 버그 픽스가 이루어진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되고 있어요.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대한 쿼리 지원처럼 데이터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기능 업데이트도 동반되고요. 최근에는 자바 22와 벡터 API를 활용한 심드 지원 등의 성능 최적화가 진행 중이에요. 따라서 가급적 최신 버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매 버전이 메이저 업데이트이므로 호환성 이슈 등의 주의가 필요해요. 저희는 현재 4.5.1 버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활용 중입니다. 저희 우한 형제들에서는 트리노 버전 업데이트를 운영 환경에 이슈 없이 적용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타깃 버전 태그 브랜치에 포크된 저희 래퍼의 커스터마이징 커밋들을 병합을 하고 변경된 설정을 반영하고요. 스테이지 환경에서 리그레션 테스트와 벤치마크를 쿼리 펌퍼와 쿼리 리플레이 도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요. 우측 표에서 보시듯이 버전업만으로도 상당한 성능 개선이 가능함을 알 수 있죠. 스테이지 환경에서 검증을 마치면 운영 클러스터 그룹 내 한쪽 클러스터에 선 적용한 다음에 한 주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서 이슈가 없을 시에만 모든 클러스터에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혹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버전 롤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전업과 관련된 이슈 중에 최근 주요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존 기능 쿼리에 대한 호환성과 리그레션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시로 4.4.5 버전부터 플랜 옵티마이저 수정에 의해서 문자열 파티션 필드를 날짜형으로 변환할 때 프루닝에 적용되지 않는 이슈가 발생했고요. 구성원으로부터 이슈를 제보받은 후에 커뮤니티에 이슈를 제보하고 문제 유발 커밋을 리버트해서 빠르게 조치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서화도 안 된 익스퍼리먼털 피처가 디폴트로 활성화된 채로 추가됨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트리노 버전 업데이트를 한 후로 클러스터 부하 상황에서 일부 워커가 CPU 썼지 않게 동작을 멈추는 이슈를 겪었어요.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트리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 추가된 스레드퍼 드라이버 스케줄러에 의한 리그레션임을 확인을 해서 해당 피처를 비활성화했고요. 트리노 같은 오픈 소스는 코드를 직접 저희가 눈으로 보고 디버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글로벌한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이슈는 아직까지 여전히 오픈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트리노 사용자 쿼리 권한 제어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사 AD와 연동된 레인저 플러그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레인저 플러그인을 포함한 트리노 권한 제어 코드도 개선하여 사용 중이에요. 우선 트리노 업데이트 과정에서 트리노 SPI의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형상이 변경됨에 따라서 레인저 플러그인의 구현 수정이 불가피했고요. 업데이트 머지 쿼리를 지원하는 아이스버그 포맷 도입에 따라 테이블 업데이트 권한 제어의 추가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계정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VDI 환경 격리 등을 하기 위해서 방어 로직을 보강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서 트리노의 코어 패키지에 있는 디스패치 매니저와 메타데이터 매니저 등의 모듈과 레인저 플러그인 코드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레인저 플러그인의 호환성 업데이트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유드렸습니다. 현재 레인저 플러그인 자체를 트리노 코드베이스로 옮기는 PR이 오픈된 상태여서 SPI 호환성 이슈는 향후 근본적으로 예방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트리노의 오픈소스적인 성격 덕분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지원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덕분에 마이그레이션 없이도 상호 조인되는 페더레이트 쿼리도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SQL 쿼리를 지원하지 않는 카프가 같은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또 데이터 소스에 맞추어 쿼리 플래닝과 푸시다운도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트리노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사 구성원분들께 편리한 분석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구글 시트, 오픈 서치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동된 카탈로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트리노와 아이스버그를 에어플로우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커스텀 오퍼레이터들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트리노 오퍼레이터를 통해 스팍 기반 ETL 워크로드 일부를 대체하고 있어요. 격리된 리소스 확보가 불필요한 경량 배치의 트리노를 사용하여서 소요 리소스를 절감하고 권한 제어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이스버그 포맷 호환성 지원도 필요했는데요. 하이브 포맷과 상이한 메타데이터 저장 방식을 고려하고 머지인투 기반의 업서트 처리 등이 보강되었습니다. 자, 이제 빙산처럼 시원하게 빠른 쿼리라는 주제로 드디어 아이스버그와 함께 쿼리 성능과 실시간성을 높인 이야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스버그를 활용하려면 이 포맷에 대한 쿼리가 지원되도록 분석 환경을 구성해야겠죠. 그래서 스파크, 플링, 트리노, 아테나 각 엔진별로 런타임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커넥터를 구성하는 등 아이스버그 연동을 설정했어요. 단 이때 정의된 아이스버그 테이블 스펙의 구현체가 각 엔진별로 다르므로 호환성이나 버그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트리노에서 적재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아테나에서 조회할 수 없는 버그를 겪었고요. 해당 이슈는 4.23 버전에서 픽스되었어요. 저희는 아이스버그 포맷을 이제 최초로 도입을 하는 POC에서 배민 앱로그 테이블을 첫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였었는데요. 우선 쿼리량이 가장 많은 구성원분들의 주 분석 대상 테이블이었고요. 로그 테이블 중에서 가장 데이터 규모가 커서 최적화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로그 건수는 하루 약 15억 건에 이르고 용량은 압축된 파일 기준 약 0.5TB에 이릅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 우선 기존 하이브 포맷을 활용한 앱로그 테이블 최적화 시도에서 기대한 쿼리 성능 향상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당시 저희 팀 노승호 팀장님께서 아이스버그를 도입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당시 아이스버그를 이제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앱로그 하이브 테이블 최적화 시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많은 파티션 수로 인한 메타스토어 병목이었는데 그 와중에 라인 측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많은 파티션을 가진 테이블을 최적화하는데 아이스버그가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바로 적용을 시작했었습니다. 테이블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앱로그에 대한 사용자 쿼리 패턴을 파악하여 테이블을 설계하였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쿼리가 스크린명과 이벤트명에 대한 필터링 또는 그룹핑 조건을 가진다는 패턴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프루닝 효과는 극대화하되 스몰 파일 개수는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 파티션 필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날짜 시간으로 2계층으로 구성된 로그 시간 파티션은 아이스버그가 제공하는 데이즈 파티션 트랜스폼을 통해 하나의 파티션 필드로 통합할 수 있었고요. 스크린명은 가지수가 180여 개고 개별 스크린마다 로그량 편차가 심하여 아이스버그가 제공하는 버킷 파티션 트랜스폼을 활용하여 카디널리티를 16개로 줄이고 그 편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벤트명은 가지수는 350개에 달하는데 스크린명과 상관도가 굉장히 높아서 상위 그룹인 이벤트 타입 필드로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당수의 쿼리가 JSON 문자열이 담긴 파람지 컬럼 내의 필드를 조회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정형 파람지 컬럼에 익스플로드와 플래튼을 적용했어요. 덕분에 사용자가 직접 파싱할 필요가 없어서 쿼리 편의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필드에 대한 통계치를 활용할 수 있어서 쿼리 성능도 향상되고 개별 컬럼이 압축 최적화를 통해 파케의 압축률도 향상되었습니다. 쓸 때 고생하면 읽을 때 편하고 쓸 때 대충 쓰면 읽을 때 고생한다고 하죠. 쓰기 성능과 읽기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보편적인데요. 시간 순으로 쌓인 하루치 데이터를 이벤트와 스크린명 기준으로 파티셔닝하여 재적재하다 보니까 앱로그 적재 배치의 파티션 간 스큐 이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스파크가 제공하는 어댑티브 쿼리 익스큐션만으로는 스큐 해소가 불충분하였고요. 테이블 파티션 구조와 무관한 리파티셔닝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별 테이블 파티셔닝에 지나치게 많은 작은 파일이 생성되어서 쿼리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는 각 테이블 파티션 하위 핫키를 분산하기 위한 디바이스 아이디 기반의 명시적 리파티셔닝으로 해결하였고요. 아래 쿼리 예시와 같이 핫키에 해당하는 테이블 파티션 조합을 디바이스 아이디의 해시값을 기준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핫키 조합을 여러 스팍 파티션으로 명시적으로 분산해 주다 보니 새로운 핫키 발생에도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대규모 앱 업데이트나 신규 이벤트 게시로 특정 스크린에 앱 로그가 새로 몰리게 되면 적재 배치 로그상에 다음과 같이 한 개의 스큐된 태스크가 끝나지 않아서 스팍 잡이 완료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핫키 발생에 대한 알람을 구성하고 즉시 해당 핫키를 분산해서 스큐에 대응하고 있어요. 이같이 앱로그 테이블 최적화에 상당한 공수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효용이 있어야겠죠. 다행히 여러 팀에서 신규 아이스버그 테이블 덕분에 앱로그 관련 배치의 소요 시간이 최대 90% 이상 절감되었다는 결과를 공유해 주셨고요. 이처럼 높은 쿼리 성능으로 앱로그를 활용하시는 전사 구성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쿼리 수행 시간 절감은 그만큼 리소스 비용 절약 역시 동반하겠죠. 그래서 앱로그 테이블에서 쿼리 성능 개선 효과를 전사 구성원분들께서 체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 덕분에 현재 아이스버그 테이블의 도입 확장과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신규 로그 테이블은 모두 아이스버그 포맷으로 생성해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로그 테이블들은 주요 테이블부터 아이스버그 포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에요. 테이블 포맷 마이그레이션 시의 주의사항 몇 가지만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테이블 적재 버킷 경로에 S3 라이프 사이클 정책이나 인텔리전트 티어링 적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스버그는 파티션 디렉토리 단위가 아닌 개별 파일 단위로 메타데이터를 트래킹하고 매니페스트 파일이 삭제될 경우 메타데이터 참조 트리가 깨질 수 있어서 명시적인 익스파이어 스냅샷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파일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당연한 말이지만 기존 하이브 포맷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후행 배치와 사용자 쿼리 마이그레이션이 유도가 필요한데요. 이 해당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테이블 역시 유지해야 돼서 비용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스버그는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기존 하이브 테이블의 인플레이스 마이그레이션 역시 지원을 하긴 하는데요. 해당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는 파케이 파일의 필드 타입 호환 이슈라든지 히든 파티션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레이아웃 등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저희는 그냥 재적재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프카 커넥트 기반으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준실시간화한 작업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업은 실시간 올랩 분석 요건의 만족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컴퓨팅 리소스 소요를 절감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별다른 트랜스폼 로직 없이 단순 카피에 가까운 로드 작업이 스팍 엔진상에서 동작하다 보니 시간 단위 혹은 일 단위 데이터 누적 유입량만큼 불필요한 메모리 소요가 있었습니다. 또 운영 측면에서도 로그 연동 요청에 대한 대응 공수를 최소화하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기존엔 카멜 투 스네이크 필드명 매핑 등을 위해서 테이블 한 건 연동할 때마다 약 200줄 이상의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태블라에서 오픈소스화한 아이스버그 싱크 커넥터를 저희는 활용했고요. 5분 주기 테이블 커밋으로 준실시간 연동되었습니다. 해당 커넥터는 별도의 컨트롤 토픽을 통해 이그젝트리 원스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 방식으로 현재 50여 종의 로그 테이블이 실시간 연동되었고요. 로그 한 건 연동 시 10줄 내의 코드 작성이면 충분해졌습니다. 다만 변환 로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프카 커넥트 SMT 형태로 추가 구현하고 있어요. 또 아르고 CD를 통해 싱크 커넥터 배포를 관리함으로써 기독수화할 수 있었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해 커넥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시간 인입 방식의 특성상 작은 데이터 파일이 다량 생성되어 커리 성능이 저하되므로 후행 압축 최적화 배치 운영이 필수적인데요. 더욱이 아이스버그는 파티션 단위가 아닌 개별 파일 단위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므로 압축 유무가 커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에어플로우 대그 형태로 1시간 간격 스파크 프로시저 배치를 통해 압축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싱크 커넥터를 현업에 운영하는 데 물론 여러 이슈들이 이제 발생해서 개선이 필요했는데요. 그중 주요했던 몇 가지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우선 저희는 시간대별 로그 유입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에요. 당연히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유입량이 급증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무시는 새벽 시간대에는 로그량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인입 로그량이 가장 많은 주말 저녁 주문량 피크 시간대에 일부 카프카 커넥트 워커에 OOM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그렇다고 휴일 피크 시간대 부하량에 맞춰 커넥터 워커 리소스를 세팅하기엔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캐다이 크론 트리거 기반 스케줄 스케일링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적용했습니다. 스트림즈의 카프카 커넥트 커스텀 리소스는 스케일 서브 리소스를 구현해 두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었고요. 커넥터 태스크 리밸런싱에 따른 싱크 중단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각에 최소한의 빈도로 스케일링 되게끔 구성하였어요. 한편 점심 주문 시작 시간대에 S3 API 스로틀링으로 인한 503 에러도 겪었는데요. 아침 9시쯤에 이제 출근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고 배민 앱을 켜기 시작하시면 배민 앱 로그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S3는 이제 프리픽스 단위로 스루풋 기반으로 동적 스케일링을 해주긴 하는데요. 약간의 시간 지연이 존재하고 완전 관리형 스케일링이라 직접 설정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AWS SDK 제시도 옵션을 어댑티브로 변경하였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레이아웃 활성화 시에는 아래에서 보시듯이 각 데이터 파일 적재 프리픽스에 해시 값이 추가되어서 스루풋이 분산되게 됩니다. 이 같은 추가 개선 적용한 후에 해당 이슈는 해소되었고요. 다음으로 카프카 토픽에 디시리얼라이즈 불가능한 말폼드 제이슨 레코드가 유입되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는 싱크 커넥터 단위로 DLQ 토픽을 셋업하여 손쉽게 조치하였어요. 그래서 예시처럼 깨진 레코드는 DLQ로 이제 유입되게 됩니다. 이 이슈는 이제 컨슈머 단에서 대응이 불가능하지만 DLQ 레코드 유입 알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블 필드 형상과 불일치하는 레코드가 유입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는 이제 그 커넥터의 그 스텝상에서 풋 페이지에 발생하는 에러여서 DLQ를 통해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싱크 커넥터 코드상에 형상 불일치 이슈 발생 레코드와 필드에 관련된 에러 정보를 추가하고 이슈 발생 시 이슈 필드를 알터문으로 백업한 후에 호환 이슈가 없는 타입으로 재생성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커넥터의 싱크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이슈여서 되게 예민한 이슈인데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스키마 레지스트리 등을 통해 토픽 레코드의 형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나 현재는 일부 에이브로 토픽에만 스키마 형상을 관리하고 있어서 추후 확장 적용할 예정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안정적이고 빠른 커리 환경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퀄리티를 졸라매자 세션에선 성능 비용 간 트레이드오프에 굴하지 않고 사용자분들의 체감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가성비 높은 인스턴스 위주로 워커를 프로비저닝하고 있고요. 카펜터를 통해 평균적으로 워커 90% 이상의 스팟 노드에 뜨고 있어요.
멀티 플랫폼 빌드를 통해서 가성비가 높다고 알려진 그래비톤 서버군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카펜터 단의 설정도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트리노 워커용 노드풀의 가중치는 가급적 최신 세대의 스팟 노드 사용이 우선시되게끔 계층적으로 구성했어요. 네트워크 효율성이나 비용 등을 감안해서 단일 트리노 클러스터의 구성 노드는 모두 한 에이지에 배포하는 게 좋겠지만 특정 존에서 노드 확보에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풀백으로 타 에이지의 노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리노 워커를 거의 전량 스팟 노드로 배포하는 상황에서 스팟 노드 회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스팟 노드가 회수될 시에 실행 중인 쿼리들의 전면 실패와 장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서 어커 스케일링에서도 공유드렸던 그레이스풀 셧다운 셋업이 필수였습니다. 회수 2분 전에 스팟 인터럽트 이벤트가 발행될 시에 카펜터에서 해당 노드를 드레인 처리하면서 컨테이너의 프레스탑 훅이 트리거되고요. 단 자발적인 스케일인 상황과 다르게 이런 비자발적인 노드 디커미션 상황에서는 그레이스풀 셧다운 과정이 완료될 거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분 내로 완료되지 못한 쿼리는 트리노의 폴트 톨러런스 설정에 의해서 자동 재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2계층 스케일링 로직도 지속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 추가 절감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워커 레벨에선 앞서 공유드린 대로 각 클러스터 내에서 쿼리 메모리 부하량 기반의 스케일링 로직을 계속 개선 중이고요. 클러스터 레벨에선 부하 시간대에만 다중화하는 형태로 최소 1개, 최대 4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 클러스터 그룹 없이 클러스터 한 기만 운용하는 새벽 시간대에는 모든 쿼리가 올랩 그룹의 단일 클러스터로 라우팅 되고요. 휴무일에는 1배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오전 시간대 워커에는 스케일 아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피놉스 모니터링에 저희는 스플렁크와 큐브코스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한 발표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아직 우아한 형제들의 전사 분석 환경은 완벽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빅커리어 같은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 역할이 BI 엔진을 지원하고 있죠. 트리노에는 아직 비록 그런 기능이 없지만 올해 초에 릴리즈된 439 버전부터 엘렉시오 분산 캐시 연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BI 대시보드처럼 같은 기간 동일 데이터 스캔 쿼리를 일괄 제출할 시에 캐시를 통한 성능과 비용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트리노 그룹 내 블루 클러스터에 이 로컬 캐시를 선 적용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튜닝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캐시 미스된 상황에서 쿼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일부 마트레이어 테이블에 S3 익스프레스 원존 마이그레이션도 검토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CDC 기반 실시간 아이스버그 싱크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RDBMS로부터 실시간 싱크가 필요한 테이블들은 AWS DMS를 통해 레드시프트로 인입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DBGM 소스 커넥터와 아이스버그 싱크 커넥터의 조합으로 기존 DB 실시간 연동 파이프라인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아이스버그 싱크 커넥터는 델타 라이터는 이제 이퀄리티 딜리트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직 프로덕션에 사용할 만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진 않아서 물류 시스템 관련 일부 테이블에 선 적용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행 트리노보다 더 빠른 쿼리 응답 속도가 필요한 유즈 케이스에 대응할 목적으로 클릭하우스 또는 도리스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요. POC 진행한 후에 표준화가 적용된 신규 분석계의 우선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